글로벌 기업의 탈중국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이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홍콩 중문대 우진 교수는 우한 폐렴 발생 이후 생산시설의 중국 집중에 따른 리스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프랑스 르노 자동차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고급 중식 레스토랑 체인 하카산도 중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매출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왔던 남아공 어업회사들은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 기업의 중국 탈출 지원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자국으로 옮기면 20억 달러를,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면 2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중국에서 철수하는 모든 미국 기업들에게 이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탈중국화는 중국 철수 현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중국의 공격적 투자를 견제할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심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자국 기업의 지분을 중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럽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중국이 엄격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해 세계의 방역을 위한 시간을 벌고 경험을 쌓았다는 중국 러이청 외교부 부부장의 말에 중국의 방역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사망자, 확진자 수 등을 은폐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미국, 프랑스, 영국과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중국과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국내와 중국 현지에서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조치 없이 제한된 범위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우한이 정상화되면 한국이 제일 먼저 교류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중국 측에 제안했고 중국도 환영의 뜻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공장 조업 재개로 2차 유행 위험성이 더 높아진 데다 신규 확진자 수도 실제보다 축소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본지 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무증상 감염이나 음성 확진 후 양성 판정되는 사례 역시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핑크빛 무드가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조성환 교수는 정부 입장과는 다르게 기업인들은 탈중국을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국가가 무역 정책으로 중국을 투자를 합시다라고 하는데 아주 연관된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거고 어떻게 하면은 중국을 스무스하게 빠져나오느냐 신경을 쓰지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호응을 하고 효과를 크게 받을 거라는 별로 생각이 안 드네요. 세계적인 탈중국화 흐름 속에서 벗어난 한국만의 대중경제협력 구상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에포크 PD였습니다.